안녕하세요. 동그라미 임 실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2024년 마지막 12월이잖아요. 예. 2024년 1년 동안 베트남 국제결혼 하신 분들 중에 기억에 남는 커플 있으신가요? 많은데 유대관계가 좋은 신부님들이 있어요. 우리 신부님이 제가 한 3개월 정도를 맞선을 계속 그 신부님을 봤었어요. 첫 번째 미팅 있고 두 번째 미팅하고 세 번째 미팅 하다 보니까 서로 얼굴을 보다 보니까 제가 그 신부님한테 그랬어요. 신부님,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꼭 좋은 신랑님 만나시라고. 근데 저희 고객과 결혼을 하셨거든요. 다행입니다. 신랑님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세요. 두 분이 베트남에 오셔가지고 좋은 시간을 또 보내셨는데 제가 같이 만나서 조금 얘기도 나눴지만 제가 굉장히 흐뭇했어요. 아, 정말 내가 신부님한테 좋은 신랑님을 소개시켜 줬구나. 우리 신랑님한테 좋은 신부님을 소개시켜 줬구나. 12월 달에 마음이 굉장히 푸근하고 좋았던 일입니다. 어떤 부분이 그 신부분이 마음에 드셨어요? 굉장히 깜찍하고 귀여우세요. 여러 번 만나다 보니까 점점 그 신부에 대한 걸 알게 됐고 그랬었죠. 저희 고객하고는 잘 매칭이 안 됐었는데 제가 이 신부님한테 정말 좋은 남자 만나기를 원해서 많은 얘기를 해줬었어요. 또 어떤 신부는요, 이런 신부가 있었어요. 머리를 굉장히 노랗게 염색을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직업이 미용사예요. 미용사들은 염색도 많이 하잖아요. 제가 신부님한테 그랬죠. 신부님, 한국 남성들은 이렇게 염색한 거 별로 안 좋아할 것 같다. 너무 노란 머리로 했거든요. 그때 그 신부가 정말 다시 검정색으로 염색을 했어요. 제가 다음에 맞선을 볼 때 그렇게 보고 내가 조언을 해준 대로 하셨네? 근데 그분은 아직까지 결혼 못했습니다. 신부님도 호감이 있는 분이 있었는데 신랑님과 좀 나이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신부님이 거기서 조금 고민하시다가 신부님이 원치 않으셨죠. 맞선 시에 모든 걸 오픈하는 게 좋은가요? 신랑님 관련돼서? 신랑님들이 어떤 분들은 자기가 버는 돈을 좀 낮춰서 얘기하려는 분들도 계세요. 그 상황에 따라 다른데 신랑님이 그럴 이유가 있다면 신랑님 의견을 저희는 수용을 하는 편이죠. 근데 그게 나중에 거짓말한 게 되면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있잖아요. 근데 신랑님이 내가 예를 들어 급여가 이 정도인데 좀 낮춰서 얘기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어떤 거면 돈 때문에 나를 선택할까 봐 그런 게 조금 마음에 걸리시는 거죠. 그런 분들은 이제 소득이 좀 높으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으로 서로 호감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버는 돈 때문에 나를 선택할까 봐 그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계세요. 제 기억이 남는 우리 신랑님은 신부가 마음에 드니까 적극 어필을 시작했어요. 우리 신랑님이요, 부모님이 돈을 잘 버셨어요. 근데 처음은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셨거든요. 자기 하는 일만 얘기를 하셨는데 신랑님이 신부가 마음에 드니까 우리 아버지 돈도 잘 벌고 이런 얘기도 막 하시더군요. 근데 우리 신랑님 그 여성과 결혼 못했어요. 나이에 밀렸습니다. 이 신랑님은 43세였는데 다른 결혼회사에 35세인가 38세인가 더 젊은 남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랑님이 굉장히 호감이 있어서 아버지 얘기까지 할 정도였는데 다른 결혼회사 젊은 남성이 있었어요. 국제결혼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나이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나이가 중요하겠어요. 보통의 20대 초반 여성들은 신랑의 외모와 나이를 우선적으로 보죠. 그게 만족했는데 직업도 좋고 돈도 잘 벌고 그러면 더 좋죠. 국제결혼할 때 상담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상담할 때 이런 건 좀 알고 가면 도움이 된다, 이런 거 있을까요? 요즘은 신랑님들도 유튜브라는 걸 많이 보시는데 많은 유튜버들이 하고 있는 말들이 다 정답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미 어떤 유튜브의 말을 듣고 그걸 기준 삼아 버리시니까 판단을 잘못 내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그 유튜브가 한 말이 모든 사람한테 적용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한텐가는 중요하지만 누구한테는 그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서 그래서 너무 단정을 지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유튜브가 해준 말, 제가 들은 말 중에 어떤 신랑님이 이랬어요. 아이폰을 갖고 있고 600만 원짜리 제가 비싼 오토바이인데 그걸 갖고 있다면 그 여자와 결혼하면 안 된다고. 그게 꼭 맞는 대답은 아닐 것 같은데. 왜냐면 그분 자체가 집이 있는 집안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분은 어떤 유튜버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아이폰을 갖고 있고 좋은 오토바이를 갖고 있다면 그 여성과 결혼하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유튜브에서 해주는 사람은 그건 그 사람의 개인 생각인데 그 개인 생각을 너무 내가 확신을 갖지는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주변에 보면 살고 있는 분이 더 많거든요. 근데 너무 단편적인 극소수의 얘기를 모든 걸로 평준화를 시켜버리려면 안 돼요. 저도 우리 신랑님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참 재미있고 좀 더 말 많이 해보고 싶은 신랑님이 있고 우리 신랑님은 걱정되는 신랑님이 있고 그렇거든요. 걱정되는 신랑님들이 대부분 좀 부정적인 걸 많이 알고 계시죠. 그렇죠. 이왕이면 더 좋은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좋죠. 옛날에 우리 신부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공항에서 헤어졌는데 신부님이 재혼이었어요. 신랑님은 나이가 많은 초혼이셨고 근데 우리 신부님이 그러더군요. 내 남편은 내 과거에 집착하지 않았다고. 자기하고 있는 동안 내 과거를 계속 조사하려고 하지는 않았고 나와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해줬대요. 신부가 너무 좋아했어요.
우리 남편이 그렇게 따뜻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다고. 전혀 그런 것을 생각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게 너무 주가 돼버리면 힘들죠. 제 고객 중에 이런 말을 한 신랑이 있었어요. 실장님, 저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제 아내와 참 많은 얘기를 나눴고 내 아내한테 궁금한 거 다 알았다고. 3박 4일 신부님과 같이 있으시면서 참 많은 대화를 나누셨나 봐요. 정말 그분 저한테 연락 안 왔습니다. 지금 이제 비자 신청을 했는데 비자가 나오려면 일반적으로 한국어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잖아요. 예, 평균적으로 몇 개월 정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공부는 보통 3개월입니다. 세종 어학당도 보통 3개월이고 어학당 공부도 보통 3개월인데 문제는 어학당 공부는 토픽으로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 토픽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쉽게 말하면 2024년도 같은 경우는 4월달, 5월달에 있어요. 상반기 같은 경우는 하반기 3번, 상반기 2번인데 1월달도 있는데 1월달은 한국에서만 토픽 시험을 볼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2달에 한 번씩 있다라면 좀 일정하게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데 이게 불규칙하게 있다 보니까 거기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결혼회사들이 세종 쪽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어요. 세종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정하니까 패턴이. 그러니까 3개월 코스로 딱딱딱 지나가니까 내 아내가 처음에 공부해가지고 3개월 안에 합격할 수 있으니까. 근데 토픽은 그게 굉장히 불규칙해서 좀 더 어렵고 시간도 더 많이 걸리죠. 만약에 불합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해야죠. 합격률은 되게 높죠. 네, 높은데. 못 붙은 분도 계시죠. 저희도 이번에 한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신랑님이 굉장히 서운해 하셨죠. 갑자기 이 생각나네요. 옛날에요, 저희 신부님이 그때는 저 시험이 달랐는데 60점을 맞으셨어야 되는데 이분이 54점 정도밖에 못 맞아서 60점을 못 넘어갔어요. 옛날입니다. 근데 우리 신랑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신랑님, 저는 이번에 제 아내가 시험에 떨어져도 서운하거나 속상하지 않으니까 제 아내한테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는 제 아내가 노력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내 아내가 자기하고 화상통화하면서 공부를 해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걸 봤는데 안 되는 거지. 나이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 붙었어요. 그날 행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에요. 내가 60점을 넘어야지 된다면 내가 최소 40점은 맞아야 되겠죠. 나머지 20점은 그날의 행운으로 달라질 수 있는데 내 능력으로 20점밖에 못 받으면 40점 정도를 행운으로 기대할 수는 없어요. 그 신랑님은 제가 맞선 볼 때 좀 특별한 게 있었어요. 우리 신랑님은 신부의 얼굴보다는 옷만 보는 거예요. 옷이요? 네. 몸매도 아니고? 몸매도 아니야. 옷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왜 이분은 얼굴을, 남녀가 만나면 다 얼굴을 먼저 보고 그러는데 신랑님은 옷을 이렇게 많이 보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신랑님 왜 이렇게 옷을 보냐 그랬더니 자기는 옷에 관심이 많고 이분도 옷을 굉장히 세련되게 입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신랑님이 옷은 다 바꿔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결혼을 하셨는데 이 신랑님 나름대로 낭만이 있으셨어요. 신부한테 호텔방에서 나름대로 자기가 이렇게 분위기를 좋게 만들었더라고요. 꽃도 사놓고 케이크도 사놓고 샴페인도 사놓고 그렇게 센스 있는 일을 하셨죠. 그런 것도 하나의 팁이라면 팁이겠네요. 사진으로 봤는데 그럴 것까지 내가 그렇게 하라는 얘기를 저는 못 해줬거든요.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 일일이 그런 것도 얘기해주면 좋은데 저도 좀 부족한 면은 있죠. 베트남 국제결혼도 나이대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가요? 북쪽은 많이 나이 차이 나는 걸 그렇게 원치 않으시고 남쪽은 북쪽보다는 조금 더 허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여짐도 중요한 것 같아요. 같은 나이인데도 젊어 보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좀 해볼 수 있는데 그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이시면 안 됐더라고요. 미용사 커트하는 신부님이 굉장히 좀 성격도 밝고 좋은 여성인데 결혼을 안 되네요. 어떤 부분을 좀 많이 알고 가면 도움이 될까요? 제가 모든 분들한테 얘기를 못 해줬지만 그래도 그 현대사 정도를 아시면 베트남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은 되는 것 같아요. 축구 쪽도 좀 알고 가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은 그래도 박흥석 감독님이 이제 그만두셔가지고 박항서 감독님 계셨을 때 진짜 그게 좀 많이 통했나요? 제가 어떤 일이 있었으면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길거리에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난 정말 놀랐어요. 왜 갑자기? 그래도 오토바이가 움직이질 못했어. 그때가 베트남 축구 이겼을 때예요.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하고 베트남하고 국가대항전을 한 적이 있었는데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가 그러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 베트남이 진다면 형 돌아다니면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감독님이 박광선인데 그러니까 맞다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